양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도 뽑을 수 있는 저희가 전형이라고 해요. 내신만 좋고 계산만 하기 좋으면 그냥 컴퓨터도 쭉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정상평가의 이유가 뭐냐면 이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요. 교과에서 몇 프로 반영하겠다, 비교과에서 몇 프로 반영하겠다, 이 점수를 오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누가 유리할까요? 영재고? 유리해요, 실제로. 아까 어머니도 보신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는 교과전형으로 많이 뽑았어요? 종합전형으로 많이 뽑았어요? 종합전형으로 많이 뽑았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학교에서는 누굴 좋아한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밴드 보셨죠? 제가 아이들 데리고 성균관대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한 20명 서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남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20명 중에 19명이 저는 특목고 출신인데요. 저는 특목고 출신인데요. 저는 특목고 출신인데요. 한 명이 정시로 들어간 아이가 저는 일반고 출신 아이인데요. 근데 저는 삼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균관대를 가는데 그거를 말해주는 멘토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다 특목고 애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종합은 특목 자사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점수를 기준으로 오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유리해요. 자, 그러면 이 둘은 이제부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 서울대학교 전교 1등들이 가는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주도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가 전교 1등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인외고 아이 뽑고 영덕고등학교 전교 1등 뽑고 싶겠어요? 아니면 제주도 전교 1등 뽑고 싶겠어요? 어머님들이 박사님 아니면 그래도 이 수원에 있는 영덕고등학교에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저 기준을 달아줬어요. 수능 최저를 뒀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2개 2등급을 맞춰야 돼요. 수능에서. 네. 전교 1등이 수능 2개 과목을 2등급을 못 맞출까 과연 생각하시는데 180명씩 떨어져요. 원서 놓고 그 2개를 못 맞춰서 지원 자격이 박탈이 돼요. 그래서 두 전형 다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전형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전형도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수능 2개 2등급을 원하고요. 근데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도 원하지 않아요. 수능 최저를 원하지 않아요. 서울대도.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소서를 내게 해요. 자기소개서.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내게 한다는 건 뭘 보기 위함이에요? 면접을 보기 위함이겠죠. 네. 면접을 보기 전에 먼저 걸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그래서 추천서를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선생님들이 아이들 교사 추천서 잘 써줄까요? 못 써줄까요? 잘 써주죠. 정말 아이가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었다면 그럼 이건 변별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자소서 잘 쓸까요? 못 쓸까요? 엄청 잘 쓰죠. 막 조금 잘한 것도 엄청 잘했다고 쓸 거 아니에요? 변별력? 없다. 네. 근데 면접은 달라요. 네. 면접은 저희도 상담하다 보면 5분만 그 어머님이랑 상담하면 여기 원장님도 계셔서 좀 그런데 이 엄마가 돼지 엄마인가? 아니면 정말 건강한 교육을 원하는 엄마인가가 보여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랑 5분만 얘기해보면 아이의 백그라운드가 다 드러나요. 네. 그러면 이건 변별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는 아까 수원에 있는 일반고등학교가 잘 봤어요? 아니면 특목자사고가 잘 봤어요? 특목자사고가 잘 봤잖아요. 그러면 변별력이 있는 건 면접하고 수능 최저를 과연 맞출 수 있는 아니냐 요거를 판단하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요것만 놓고 보면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는 어디 아이들을 대놓고 좋아하겠다는 거예요? 특목고 아이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세 번째 전형은 어떤 전형이 있냐면 논술이 아니라 대학별 고사라고 저희가 지칭을 해요. 대학별 고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워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논술이에요. 논술. 논술에서 아이들 어떻게 선발하죠? 논술 전형에서 아이들 어떻게 선발해요? 당연히 논술 보겠죠. 그쵸? 네. 그리고 학생부를 봐요. 네. 보통 연대고대 같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논술을 70% 정도 보고요. 학생부를 30% 정도 봐요. 근데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논술 점수는 제로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0점부터 70점까지를 점수로 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학생부는 많이 차지해요, 안 차지해요? 많이 안 차지해요? 자, 18페이지 보세요. 18페이지 위에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 말을 오늘. 자, 왜 논술 전형의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지를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학생부 전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거 또 나눠져요. 학생부 전형은 교과로 20%를 주고요. 비교과로 10%를 줘요. 자, 그럼 비교과는 또 쪼개져요. 출결 5%, 네, 봉사. 네, 적지 마세요. 그냥 제가 왜 이걸 쓰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상식적으로 출결 봉사를 펑크낸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1년에 60시간, 아니 3년 동안 60시간 봉사 못하는 놈들이 있어요. 출결. 서울권 대학을 원하는 아이가 부당결석 막 가출을 막 한 30%씩 했다 올까요? 네. 그러니까 이건 변별력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 교과에서 결정지어지는 거네요? 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18페이지 위에 보세요. 자, 연대 보세요. 연대. 연대는요. 자, 1등급은 몇 점 줘요? 20점 줘요. 그쵸? 7등급은 몇 점 줘요? 18점 줘요. 영덕고등학교 정규 1등이 좋을까요? 용인외고 7등급이 좋을까요? 영덕고등학교 20점 만점 맞으니까. 그러니까 논술에서 내신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보이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한한 상상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저 논술할래요. 근데 논술은 해야 될 놈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놈들이 있거든요. 자,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논술을 해야 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에요. 자, 논술은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미리 준비한 놈들이라고 해요. 어떤 막 누가 특목고 애들이라고 그래요. 네. 미리 준비한 아이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럼 뭘 미리 준비한 걸까요? 뭘? 여기에 뭐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자격 맞췄다고 될 게 아니라 내가 글을 좀 쓴다고 막 까볼 게 아니라 이걸 다 맞췄는데 이걸 못 맞춰서 떨어져요, 애들이. 그 논술을 함부로 시킬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이가 글을 엄청 잘 써요. 근데 수능을 보면 막 맨날 5, 6등 나와요. 그게 논술 시켜야 돼요? 시키면 뭐야? 이걸 못 맞춰서 떨어지는데. 뭐 내가 연대 논술 전형에 지원했다는 거에 그 명예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서울권 엄마들은 그래요. 이왕 외고 쳤다 떨어질 거면 대원외고 쳤다 떨어졌다라고 하면 덜 쪽팔리니까 대원외고 써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아이들, 그러니까 이 미리 준비했다는 건 수능을 막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논술을 노려볼만 하다. 특목고 애들은 노려볼만 할까요? 안 할까요? 아까 보셨잖아요. 수칠. 수능을 보통 한 60, 70% 아이들이 1등을 맞춰요. 그러니까 걔들은 할만한데 일반고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서 막 저걸 그러니까 제가 컨설팅 하다 보면 막 숨이 막 툭툭 막혀요.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 1, 2학년 걸 보면 막 5, 6등급이래요. 너 뭐 준비하고 있어? 저 연대 논술로 한번 이번에 대박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기 이강학원 가? 제가 그래. 난 너 못 가르쳐? 이렇게 돼요.
이강학은 안 오셨죠 오늘?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논술이 왜 애들이 많이 몰리는지, 그러니까 애들은 다 수능 대박을 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여자들 신데렐라 컴플렉스처럼 아이들은 수능을 잘 볼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잘 모르시는데 이거예요. 네, 구술 면접 전형이 있어요. 네, 구술고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1단계에서 많이 뽑아요. 1단계에서 을지로의 의대 같은 경우는 10배수를 뽑아요. 네, 5에서 10배수를 선발해요, 아이들을. 100명 뽑으면 몇 명 뽑는 거예요, 1단계에서? 500에서 1000명을 뽑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문과 아이들 기준으로 하면 2.7 이내면 노려볼만 하다. 문과 기준. 네. 이과는 그래도 3.0 이내면 해볼만 하다. 네. 근데 이건 역시도 뭐가 붙냐면 자소서가 붙고요. 네. 당연히 이게 들어가니까 학생부가 중요하겠죠. 이게 들어간다는 건 학생부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네. 면접이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술 전형이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적성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걸? 네, 이거는 왜 할 필요가 없냐면 5등급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로 앞에 놓고 재수없게 5등급 얘기를 하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시험이 이래요.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대로 했는데 자, 사자 아니다. 자, 토끼 당근 사자 땡. 자, 1번 기타 2번 자동차 3번 사람 4번 사슴 몇 번? 하나 둘 셋. 네, 그러니까 자,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아닌가? 왜냐면 이거는 막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한 문제당 40초씩 푸는 거예요. 사람 아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별고사는 그래서 가장 많은 인원 선발하는 게 논술이다. 네, 이거예요. 네, 자, 마지막 적어드릴게요. 마지막은 뭐가 있죠? 특기자예요. 네, 특기자. 네, 누구나 원하는 특기자. 네. 특기자는 크게 어학 특기자가 있고요. 네, 수학, 과학 특기자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특기는 학교의 수학, 과학 내신 실적하고 학교의 영어 성적 가지고 뽑을까요? 그럴까요? 네, 이거는 외부 그래서 실적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학은 뭘 갖고 뽑을까요? 외부 실적을 받아주니까. 뭘 받아줘요? 어학은? 영어. 네? 토익. 네. 토익은 근데 2대하고 고대는 안 받아요. 2대 고대는 안 받아요. 탭스. 네. 토플을 원해요. 네. 아니면 뭐 델프라든지 HSK라든지 JLPT라든지 이런 것들. 그쵸? 근데 일본어과 가는 아이들이요, JLPT도 갖고 있지만 토플도 115점 갖고 있어요. 근데 JLPT만 최고 등급 갖고 있는 두 명이 있으면 누구 뽑으실래요? 두 개 갖고 있겠죠. 그런데 델프도 갖고 있네? HSK도 갖고 있네? 그런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아요. 토플 110점이 지금은 인간의 점수라고 하지만 막상 연세대학교 국제큐버스 서류 날 보면 또 몇 점이니? 나 110인데 너 쓰지 마. 너 떨어지면 다 120이야 막 이래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 실적을 받아줘요. 그러니까 수학과학 특기자는 어떤 아이들이 대학을 많이 가요? 영재학교 아이들이 대놓고 가고 있고요. 어학 특기자는 외고라든지 자사고 인문계 계열 아이들이 들이 대놓고 들어가는 전형이다. 그래서 전형 설계를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도 이거는 이제 미국 대학의 입시를 그대로 본 거예요. 미국 대학이 얼리가 있고요.
정시가 레귤러라고 표현하거든요. 미국 대학 원래는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일찍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포트폴리오를 다 준비하는 아이들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미국 대학을 벤치마킹한 전형이 이거였고요. 이건 지난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재작년까지만 해도 막 수시가 막 3,200가지 전형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는데요. 경희대학교는 이걸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중앙대학교는 다빈치 전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학생부 종합인데. 그러니까 그 명칭이 3,200가지가 있었던 거지. 수시의 맥락은 이 4가지밖에 없었다. 이건 지난 5년,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미국 대학 전형을 그대로 벤치마킹 해온 거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좋다. 자, 수시는 제가 이거 정도만 하면 제가 고3 컨설팅 할 때 이걸 써놓고서 야, 네가 수능 모의고사가 5등급인데 논술로 쓰면 이게 말이 되니? 라고 하면 애가 울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진짜요. 생각이 있는 놈들이면 그러면 이걸로 써볼게요. 선생님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애들은 가리키는데 나가든지 아니면 울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컨설팅 할 때 쓰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는 정시가 있거든요. 자, 수시로 아까 3분의 1을 선발했어요. 그럼 정시는 몇 프로 선발할까요? 3분의 1 선발하겠죠. 자, 두 번째는 정시는요. 자, 수능 100%로 들어가는 전형이 있고요. 서울대는 수능 100%예요. 네. 그런데 수능하고 학생부로 들어가는 전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반영 비율이 어떠냐면 수능 90, 학생부 10인데요. 이것도 쪼개져요. 출결, 봉사, 5. 근데 이 학생부 반영 비율은요. 아까 논술에서 학생부 반영한 거 보셨죠? 반영될 때 교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셨죠? 안 믿으시네. 보여드려야죠.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20페이지 20페이지가 아니라 20페이지가 아니라 24페이지. 자, 정시에서 학생부를 볼 때 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정시에서는 이제 24페이지 위에 보세요. 자, 연고대 내신을 정시에서 어떻게 반영하냐면 각 과목당 잘한 과목 3개를 써서 내면 돼요. 자, 내가 1학년 1학기 때 국어를 1등급 받았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둘 다 1등을 받았어요. 그러면 난 3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잘 본 과목만 제출하면 돼요. 그럼 얘는 국어는 전부 다 올 1이에요. 그쵸? 영어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 1등을 받았네요. 다 올해 1이에요. 얘는 수학을 상대적으로 못하는 아이. 얘는 이과였을까요? 문과였을까요? 문과였겠죠. 그쵸? 수학 4, 1학년 1학기 잘하는 게 4예요. 그러면 그것만 내는 거예요.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2예요. 이 3개만 찍어서 내다 보니까 좀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아니면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너 이번 시험에서 이거 포기하고 이거 해. 너 정시에서 어차피 이거 써낼 건데 이거 써내라고 아예 지정해서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런데 보시면 보세요. 자, 밑에 연고대 1등급은 몇 점 줘요?